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아보는 증시 파워10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는 양 시장이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면면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렇게 좋은 시장의 상황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은 코스피는 강보합권 수준으로 하락기에서 일단은 올라왔습니다. 2,629포인트 선을 유지하고 있고 코스닥도 933포인트 선, 930선을 오늘 다시 회복하면서 0.4% 정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어제 코스피에서 역시 가장 뜨거웠던 포스코 그룹주들 오늘도 포스코홀딩스가 1% 넘게 오르고 있고 어제 결국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치고 시총 4위로 올라왔죠. 자, 오늘은 또 포스코 퓨처엠도 5%가 넘게 현재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현대차, 기아 시총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자, 이러면서 오늘도 포스코 퓨처엠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코스닥에서도 역시 2차전지 관련 종목들 포스코 관련 종목 포스코 DX를 포함해서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도 또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시장에서 이 코스닥이 다시 상승세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는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만 계속 올라가고 있고 코스피에서는 630종목이 넘게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무려 1000종목이 넘게 1100종목이 넘게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주 아니면 2차전지 종목들만 시장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상승장에 동참을 하실 수 있을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럴 때일수록 좋은 종목을 고르셔야 됩니다. 저희가 오늘도 좋은 종목 20가지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종목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증시 파워10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텐으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총 20가지의 종목을 빠르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종목당 90초의 제한 시간을 가지고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투자 전략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가 빠르게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관심이 있었는데 매수가, 목표가 어떻게 잡아볼까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을 매도할까요? 아니면 더 끌고 가도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 있고요. 샵 3772번 문자로도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 소개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휴먼자산운용의 윤여민 이사 그리고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에는 저까지 포함해서 환장의 조합, 3명의 조합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제 뭐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쨌든 환장의 조합이든 환상의 조합이든 좋은 종목을 많이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자, 제2의 에코프로, 그 다음에 또 포스코처럼 갈 수 있는 좋은 종목들 많이 준비하셨죠? 네. 자신 있으신데요? 윤여민 이사님은? 제의는 없습니다. 제의는 없습니까? 그걸 사시면 됩니다. 그런가요? 오늘 그런 종목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이 자신 있게 이야기하셨으니까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첫 번째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여민 이사의 픽부터 볼까요? 자,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먼저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이 리스트 보셨죠? 시청자분들,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으로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이 릴레이를 시작을 해봐야 되겠는데, 자, 일단은 윤여민 이사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 삼성 SDS 좀 삼성 말씀을 SDS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듣는데. 네, 포스코 DX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예, 포스코 ICT가 원래 전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런 좀 IT 관련된 쪽에서도 제가 볼 때는 좀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결국 이제 IT 쪽, 특히 이제 클라우드 쪽을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분기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 관련된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매출 관련된 부분은 좀 외형이 좀 감소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IT 쪽 같은 경우는 마진이 두 자릿수 이상이 좀 유지가 되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충족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IT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죠. 지금 이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물류 쪽에 대한 부분들 좀 운임 하락과 관련돼서 좀 이런 부분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네. 오히려 IT 서비스가 이런 부분을 좀 커버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IT 서비스 관련돼서는 지금 이 클라우드 매출이 지금 2분기 좀 분기당 4천억이 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좀 향후에도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좀 솔루션을 좀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수주가 좀 증가한 점은 제가 볼 때는 좀 고무적인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클라우드에 좀 인력을 좀 선발한다든가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상반기 완료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반기부터 좀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매출을 기대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물류라든지 이런 항공 운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2분기가 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2분기 실적 저점으로 상승 추세 전환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삼성 SDS 첫 번째 종목 설명을 해주셨는데 역시나 좋은 종목인 듯합니다. 겸손의형님이 질문을 바로 주셨어요. 12만 9,800원의 10% 비중을 현재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는데 목표가 얼마로 잡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일단은 장기로 가져가실 거래요. 장기로 가져가실 겁니다.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장기로 보게 된다고 하면 좀 전고점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고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일봉상 보게 되면 15만 원 정도가 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장기로 보시게 되면 전 15만 원 정도까지는 좀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1차 목표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겸손의 형님 15만 원으로 일단 윤여민 이사님이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정태근 팀장님 바로 갈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세비캠이고요. 세비캠. 그리고 전반전은 아까 종목 보셔서 아시겠지만 2차 전지 특집. 2차 전지를. 네, 2차 전지 특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게 세비캠 같은 경우 이제 폐배터리 관련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결국 이제 폐배터리를 갖고 나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에코프로 그룹도 그렇고 포스코 그룹도 이렇게 난리가 난 거는 결국 리튬이라는 이런 양극재 기반된 핵심 광물 이슈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슈가 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폐배터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탈중국을 하게 되면서 이 핵심 광물을 확보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속 가능한 배터리법이 통과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봐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새벽에 또 단독해서 나온 게 있는데 모르면서 나온 게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또 이제 국내에 또 희금속 이 보유량이 상당히 작지 않다고 합니다. 리튬 같은 경우는 2일치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들인데 아마 그런 이슈들이 결국에는 아마 핵심 광물 이제 채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게 된다라면은 이제 폐배터 쪽 가는 것은 필수 불가결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폐배터에 좀 부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중요한 이유는 또 한 가지 더 있죠. 전기차의 대중화, 가격 경쟁. 결국에는 이제 폐배터리를 이용하는 것들도 그런 가격적인 문제들이 좀 반영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뭐 정부에서도 이제 9대 순환 경제 선도 프로젝트 이런 것들도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할 예정인데 여기에 배터리 재활용 분야도 선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뭐 폐배터리 같은 경우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 최근 수수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세비캠 2차 전지 오늘 특집으로 계속 가져오셨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윤여민 이사님은요? 네, 두 번째 종목 삼성 엔지니어링 한번 좀 삼성입니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설주 쪽에서 봤을 때 확실히 주가가 뭐 기타 건설과는 좀 약간 다른 결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국내 어떤 주택과 관련된 부분보다는 해외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수주와 관련된 부분과 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제가 볼 땐 주가가 좀 결을 달리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지금 2분기 실적 시즌 좀 말씀을 드리면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 한 1,800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면서 컨센서스에 좀 부합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화공 부분과 비화공 부분으로 나뉜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화공 부분 같은 경우는 대형 어떤 프로젝트 수주가 좀 상반기에 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하반기에 이런 부분을 좀 메이크업할 수 있는 좀 그러한 제가 볼 때는 찬스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상반기 특히 2분기까지 실적은 오히려 비화공 쪽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반기의 수주가 좀 생각보다는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몰려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하반기 같은 경우는 페드2 EPC 같은 제가 볼 때는 좀 큰 프로젝트들이 두세 개 정도 좀 몰려 있는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다양한 국가에서 지금 프로젝트들이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주주환원 정책이 좀 발표가 됐는데 상당히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건설사 중에서 좀 특별하게 수소 사업을 좀 드라이빙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 목표가는 좀 더 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SDS에 이어서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삼성그룹주들 하나씩 주셨고요.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 네. 다음 종목은 이제 LFPB에서 RFP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RF셈입니다. RF셈이. 네네. 이 종목도 이제 한 번쯤 이제 잘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그 전기차 대중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LFP 배터리 같은 경우도 가격이 좀 싼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그 저가액 모델에는 LFP 배터리가 들어갈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봐야 아니다. 이미 들어가고 있죠. 들어가는 상황들이고 이게 확장이 되지 않을까 좀 봐야 되는데 이제 테슬라는 이미 이제 국내 쪽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게 되면 테슬라 코리아가 이미 이제 모델 Y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를 장착한 모델이 나와 판매를 시작했고 이게 8월 달부터 인도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BMW라든지 폭스바겐인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LFP 배터리 공식화를 이제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네. LFP 배터리 점유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대중화는 조금 더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LFP 관련돼 가지고 산하철도에서 이지라는 종목이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이제는 뭐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RF세미라는 종목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3자 유상증자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기업 신사업에 진출했고 그렇게 되면서 지난 4월 달에 한번 급등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어쨌든 이제 관계사인 산시란 완진평이라는 그 회사를 통해서 이게 생산법인이거든요. 이쪽을 통해서 이제 LFP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인도네시아라든지 국내 S사 국내 S사 하면은 제가 볼 때 삼성 같은데 어쨌든 S사 쪽으로 이제 그 판매 계약도 체결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뜬구름 잡는 어떤 그런 뭐 2차전지 관련주가 아니라 뭐 실적도 이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땡. 한번 부각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RF세미까지 2차전지 종목 계속해서 이어서 알려주고 계시고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 네, 세 번째 종목 현대오토에버 좀 현대오토에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특히 일단은 뭐 2분기 실적 시즌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18% 성장하고 있고 네.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 27% 성장을 하면서 특히 이제 360억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컨센서스를 좀 충족하는 좀 그러한 실적이 좀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차 그룹에서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를 뭐 전적으로 좀 담당한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차량용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뭐 내비게이션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호황을 좀 누리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단가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과 유럽향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탑재율이 올라가면서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뭐 30% 이상의 좀 성장률을 좀 나타내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바로 이제 하반기에 이어질 바로 이제 자율주행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레벨 3 상용화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EV9에 지금 이제 출시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런 측면이 이제 G90까지도 지금 연결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이 회사에 좀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내비게이션, 뭐 자율주행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보게 되면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부분들 여기 또 클라우드까지 좀 어떻게 보면 겹치면서 좀 IT에 대한 이제 플랫폼 관련된 쪽까지도 제가 볼 때는 이 회사의 성장을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단기간에 주가가 오르고 지금 약간의 좀 조정 국면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매수의 관점을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도 지금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 네. 세 번째 종목은 삼영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요건 이제 캐파시터 필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기차 같은 경우 인버터 파워 인덕터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외부에서 교류 직류를 이 전기차 내부의 전자 장치라든지 배터리에 쓸 수 있는 교류 전류를 바꿔주는 장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캐파시터 필름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쇼티지가 발생됐다는 이슈가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커패시티 필름 가격도 현재 상승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거의 연간돼서 3년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국제과제를 통해 가지고 전기차용 커패시터 필름을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관성으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4거래일 전부터 주가가 조금 들썩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는 상황들 속에서 어찌 보면 이건 전기차 관련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국내 완성차 업체양 퀄 테스트를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완성차 같은 게 현대차 기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현대차 그룹이 2024년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올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현대차 그룹이 직접 개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완성차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 국내 몇 기업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현대차 그룹이 봐야 되는데 어찌 보면은 삼령이 현대차가 내년에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올 것에 대비해서 퀄 테스트를 진행한 것이 아닌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내년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오기 전에 공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와 연관돼서 한번 주가 어떤 추가적인 상승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땡. 오, 시간을 맞추셨습니다. 서명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바로 SM 좀 SM.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엔터 산사 중에서 가장 좀 주가 자체는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낙폭을 한때 좀 키웠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최근에 보게 된다면 상승에 대한 오늘 같은 경우 좀 상당히 급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엔터테인먼트 섹터 같은 경우는 항상 이 실적 시즌만 되면 좀 거론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상저하고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와기 때문에 사실 2분기 어떤 실적 특히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 자체는 컨센서스를 부합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하반기에 실적이 좀 더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 2분기에 뭐 253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상당히 고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제가 볼 때 키워드는 하반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반기는 지금 NCT 드림, 여기 엑소, 에스파의 효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성장세를 좀 제가 볼 때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미국 쪽 관련된 제가 볼 때는 활동이 좀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아티스트들이 미국 활동을 좀 강화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북미 레이블이나 퍼블리싱 기업을 인수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라는 얘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이제 미국 활동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게 된다고 하면 여기에 따른 제가 볼 땐 브랜드 네임 밸류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좀 추가적인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SM 오늘도 9%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 네, 네 번째 종목은 이제 2차 전지 장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인테크라는 코인테크. 종목입니다. 일단 오늘 이제 그 유럽의 신생 배터리 기업과 연관시켜서 말씀 좀 드릴 건데 이게 어쨌든 뭐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그리고 품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다 보니까 벽에 좀 부딪히다 기술적 한계에 좀 부딪히다 보니까 한국 소부장 쪽으로 이제 러브콜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유럽에 직접적으로 진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출을 통해서 이제 활로를 좀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유럽 기업들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또 한국 기업들이 수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연관돼서 겐트리 로봇 관련돼 가지고 로봇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소재 기업이 너무 많이 부각해서 그렇지 최근에 주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모멘텀도 상당히 많고요. 어제 그 모 언론 IT 매체를 통해서 나온 부분을 좀 보게 되면 그 삼성 SI 슬란티스 미국 합작 공장 이 공장 건설 이제 MOU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얼티엄 셀즈 3공장 LG 엔솔하고 아시겠지만 GM하고 이제 세 번째 공장을 만드는데 요 같은 경우도 이제 3조 정도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비 발주가 한 1조 정도 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연관된 기업들이 많이 좀 이제 언급이 됐었는데 뭐 미신 같은 경우 TSI 그리고 뭐 조립 같은 D&T 뭐 전극공정 같은 경우는 CSI 이런 기업들이 거기 되고 있는데 코인테크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유럽이란지 미국 쪽에서 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증설을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재뿐만 아니라 장비 같은 경우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중심에 코인테크가 있습니다. 땡! 코인테크까지 함께 봤습니다. 2차 전지 장비주까지 한번 알려주셨고요.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 5번째요.
네, 다섯 번째 종목 HK 이노엔 좀 HK 말씀을 이노엔.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점차 좀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종목들을 좀 가지고 올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HK 이노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2분기 실적 시즌 관련돼서 지금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 한 2천억 정도, 영업이익은 115억 정도 예상이 되면서 2분기 같은 경우 실적이 어느 정도 컨센서스에 부합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기업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결국 키워드가 하반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연말까지 유지되는 KK 관련된 지금 코프로모션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계약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현재 수수료보다는 좀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제가 볼 때는 수수료가 낮다는 건 결국 수익성이 제가 볼 때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좀 그러한 좀 상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과 관련된 부분들 로열티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하반기에도 제가 볼 때는 좀 이와 관련된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최근에 인도네시아 관련돼서도 지금 완제품 수출 국가로서 제가 볼 때는 수가 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중장기적으로 매출에 좀 제가 볼 때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케이크와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이벤트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좀 성장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제약바이오에 좀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하면 그중에 탑픽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쪽도 계속해서 저희가 체크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HK 이노엔 주셨고요.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다섯 번째는요. 네, 다섯 번째 종목은 이제 셀업체 중에서 SK 이노베이션. SK 네, 이노베이션. 말씀드릴 겁니다. 참 2차 전지가 정말 뭐 붐이다 보니까 이 SK 이노베이션까지 이제 잠에서 깨우는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요. 모습입니다. 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최근에 1조 2천억 정도 유상증자 발표하게 되면서 주가 좀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16만 원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이게 어쨌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작년 이제 9월달 이후부터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15만 원 이상은 깨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깨지고 단지 중요한 건 위쪽으로 가야 되는데 20만 원 돌파가 좀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증권사에도 긍정적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2차 전지 바람이 불게 되면서 이번에는 한 20만 원 돌파를 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대감에 좀 준비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리포트 나온 내용들을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하반기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 중심에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SK 이노베이션이 하고 있는 사업인 정유화 그리고 SK온 이 두 가지라 봐야 되는데 정유 사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쨌든 이제 뭐 유가가 러시아가 이제 50만 배럴 감산에 동참하게 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유가가 좀 반등이 나서고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정제 마진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반기에 좀 기대가 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계속 적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적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에 SK온 같은 경우도 이제 흑자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도 지금 이제 그 리포트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리포트 내용을 굳이 언급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시기상 그러니까 어떤 리포트가 이게 그 주가 상승을 이끄는 리포트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최근에 어쨌든 주가가 좀 강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신빙성 있는 리포트라고 봐줬습니다. 좋습니다. SK 이노베이션까지 이렇게 2차 전지 관련 종목들까지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서서 소개해드린 10가지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 좀 해드리고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상황도 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업앤다운 고운별입니다. 미국 증시의 붙은 불이 쉽게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11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6년 만에 가장 긴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훈풍이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면서 양 시장 모두 다 상승 출발을 알렸지만 현재 구간에는 조금은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는 급등에 따른 차익 매도 물량 출회와 미국 금리가 이제는 인상을 중단할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 속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0.1% 소폭의 하락세가 현재 집계가 되고 있고요. 2,62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오늘 외국인의 강력한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상승력이 좋습니다. 0.72%가량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940선 터치를 위해서 지금 힘을 내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반도체 소부장 관련 일부 종목으로는 매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포스코 그룹주들 날아오릅니다. 특히나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를 무려 80% 상향 조정한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한국투자증권에서 내놓았고요. 에코프로와는 조금 다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수준을 설명하기에는 그 근거가 확실하다라는 게 이유인데요. 기초 체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주가가 가지 못하는 저평가 국면에 있었던 만큼 상승에 대한 여력이 아직은 남아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렇게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 다음에 35년 안에 국민주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았는데요. 이 시각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포스코 그룹주들 오늘도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 전거래일 많이 올라서일까요? 오늘은 0.4%의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산업은 물론이고요. 본업인 철강 산업이 안정화에 다시금 돌아서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 상한가를 보였던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도 7%가 넘는 급등세가 나오면서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다시금 경신하는 데 성공했고요. 오늘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종목이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현재 구간 5%가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현대차의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도 한번 현대차를 넘어서는 시도를 했었죠. 오늘 종가까지 움직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시가총액 8위에 안착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특징주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곡물과 사료 관련주들이 오늘 오전장 들썩이고 있습니다. 시카고의 밀 선물 가격이 8.5%가량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창고를 드론으로 공격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입니다. 레니에서만 지금 곡물 창고 3개가 부서졌다라는 이야기가 외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흑해 협정에 대해서 파기를 선언을 한 뒤에 이렇게 곡물 창고 공격까지 이어지면서 곡물 가격 대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각 곡물과 사료 관련 기업들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오늘 개장 직후에는 팜스토리와 KC피드가 대장주 역할을 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한탑이 두 자릿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 넘게 상승을 하면서 2,000원 선 넘어서고 있습니다. 다만 곡물과 사료 관련주들은 테마성 움직임이 있어서 변동성이 극심합니다. 이 부분 염두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특징주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항공주입니다. 티웨이 항공인데요.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줄줄이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여객의 단가가 하락한 게 2분기 영업이익 부진으로 이어진 건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고 3분기 역시나 성수기에 들어서긴 하지만 1분기만큼 실적에 잘 나오진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 오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티웨이항공 개장 직후부터 약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장중에 10%가 넘는 급락세가 연출이 되긴 했는데요. 현재 구간에도 9%가 넘게 빠지고 있고요. 2,700원 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업앤다운 고은별이었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10가지 소개해드렸는데 10가지 종목을 더 준비했습니다. 제한 시간 90초 동안 한 종목씩 빠르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관심이 생긴다. 아니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라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또 추가적으로 어떤 종목들을 두 분이 더 가지고 오셨을지 10가지 종목 더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스피드 종목
네, 이렇게 10가지를 더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심사숙고해서 고르신 종목들 10가지 잘 보셨죠? 시청자분들 이 종목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내가 궁금한 점이 있다 아니면 관심이 생겨서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있고 샵 3772번 문자로도 궁금한 점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럼 계속해서 릴레이 이어가 봐야겠죠? 윤여민 이사님의 6번째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네, 6번째 종목 대우건설 좀 말씀을 대우건설.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수주 잔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1분기 기준으로 해서 역대 최대 지금 누적 수주 잔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45조 9천억을 좀 보여주면서 네. 일단은 이 수주가 얼만큼 빠르게 지금 매출로 인식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뭐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한 2천억 이상 좀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140% 이상 좀 증가하는 모습. 결국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누적 잔고라든지 제가 볼 때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아웃퍼폼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삼성 엔지니어링과 약간 결이 좀 같은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수주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국내보다는 해외에 좀 많이 몰려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나이지리아라든지 뭐 베트남, 이라크 쪽 같은 좀 수익성이 높은 해외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좀 본격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좀 국내 주택과 좀 연결되어 있는 종목과는 약간 결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확실히 좀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지게 되면 당연히 재무제표에 관련된 재무 구조가 좀 제가 볼 때는 기대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최근에 좀 주가들이 많이 좀 조정을 받았던 부분들 다만 이런 부분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우건설 저가 매수 해볼 수 있는 기회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 네, 이제 후반전 첫 번째 종목은 셀바스 AI. 셀바스 AI. 예, 이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네이버도 그렇고 이제 LG도 그렇고 이제 뭐 초대 AI 서비스 이제 출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네이버를 살 수는 없고요. 그리고 LG를 살 수는 없고 그래서 낙시 효과가 좀 기대가 되는 종목들 쪽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모멘텀이 1차적으로 있다는 부분들 참고 좀 하시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교과서 정부 정책 수혜주로 최근에 좀 엮여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이제 2025년도부터 이제 현장에 적용을 하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이제 모두 검정으로 발간하기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 때문에 일단은 뭐 7월 20일 날 또 상승이 나온 부분도 일단 그거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 진행하고 디지털 교과서 연관시켜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교육부 디지털 교과서 뷰어 및 플랫폼 사업 운영하고 있는 주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관성 때문에 이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모멘텀들이 일단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아마 정부 정책 테마로서 디지털 교과서, 뭐 AI 교과서 관련돼 가지고 좀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봐야 될 부분이 요군요. 그 디지털 교과서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좀 부각이 되는 것들이 또 이제 그 경상북도 쪽에 이제 선덕여고 쪽으로 디지털 교과서 서비스 셀프업을 또 시범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네.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또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셀프업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교과서 제작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 그리고 시범 사업 이어서 정부 사업까지 진행하게 네.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셀바스 AI까지 확인해봤고요. 다음 윤여민 이사님. 네, 지금 7번째 종목 SFA 반도체 SFA 좀 말 좀 반도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오사트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상당히 강하게 생태계를 좀 조성하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뭐 오사트라든지 뭐 팜리스, 디자인하우스 관련된 좀 종목들이 좀 같이 움직인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사트 쪽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상승 이후에 좀 주가가 고가권에서 좀 약간 쉬고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이런 기회를 좀 제가 볼 때는 삼아서 좀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오사트 업체 관련된 부분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좀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외주 물량이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여기에 어드밴스드 패키지 관련돼서 지금 이제 어쨌든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선순환 구조에 좀 들어가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SFA 반도체 같은 경우도 오사트 기업으로서 제가 볼 때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본다고 하면 지금 매출 같은 경우 한 5,100억 정도, 영업이 240억 정도 예상이
예상이 되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실적 자체는 그렇게 좀 좋지는 못합니다. 다만 지금 3분기를 좀 기준으로 해서 좀 본격적인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4분기부터는 DDR5가 좀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면서 이와 관련돼서 서버용 쪽으로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습니다만 좀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좀 쉬고 있는 자리가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FA 반도체까지 설명을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정태균 팀장님 다음 종목이요. 네, 7번째 종목은 이제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일단 뭐 CNC 인터내셔널이든지 IPML-SC 같은 종목 그리고 최근에 코스맥스 같은 종목의 흐름을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로 일단은 가져왔고요. 일단 화장품 관련 종목들의 어떤 그 주가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 공통점이 탈중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너무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북미 쪽이라든지 유럽 쪽으로 이제 매출처 다변화 이렇게 성공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현재 계속해서 주가 흐름이 괜찮다라는 것들이죠.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들이 이제 코로나 수혜라든지 그리고 매출처 다변화했던 CNC가 그런 케이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드 같은 경우도 뭐 그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올해 예상 영업이 90억. 뭐 수치로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크지가 않지만은 퍼센테이지로 보게 되면 상당합니다. 415% 정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어쨌든 주가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매출 성장세를 이룰 수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그러니까 실적 성장세를 이룰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인 이제 미국 쪽 이제 이쪽으로 어쨌든 이제 ODM, OEM 이런 쪽으로 해서 성과를 좀 많이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매출소 다변의 성공을 본드 같은 경우도 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이제 실제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뭐 LG생활건강, 뭐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들이 지금 좋지가 않지만 이런 기업들도 뭐 탈중국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앞으로 기대가 해볼 만한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좀 기대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소형 화장품 쪽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회사죠. 아토세이프라는 회사가 이제 기업이 또 스펙 합병 상장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본능 발음 꼬여셔가지고 끝났어요. 네. 본능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 다음 종목 할게요. 네, 8번째 종목 효성중공업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 오늘 좀 이 고가권에서 좀 쉬었다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이 변압기, 전력기기 관련된 쪽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올해 관심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HD, 현대 일렉트릭, LX 일렉트릭, 현대중공업까지 제가 볼 때는 이 변압기 쪽, 특히 전력기기 쪽에서 인식이 많이 변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탑3로 지금 주가 자체는 계속 제가 볼 때는 멋지게 올라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은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2분기 컨센서스 지금 영업이익 자체는 지금 360억에서 470억으로 계속 지금 상향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익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전망치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 눈높이가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미국 쪽이 좀 상당히 좀 수요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쪽 같은 경우는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리드 타임이 문제라고 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동사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인도 공장이 좀 어느 정도 좀 여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수요를 어느 정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의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 수익성이 그만큼 개선이 된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들, IRA 법안 이후에 좀 노후 전력망 교체, 여기에 더해서 신재생 에너지 어떤 증가로 신규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이클은 한 번에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 좀 제가 볼 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효성중공업까지 소개를 받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 다음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네. 유튜브에서 질문을 주셨어요. 장민님께서 안녕하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126,000원에 10% 비중 가지고 있는데 목표가 얼마까지 봐야 될까요? 라고 주셨습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표가보다는 이제 본전 회복을 이제 먼저 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제가 디스하는 건 아니고요. 디스하는 건 아니고 딱 매수하신 가격대가 제가 생각하는 가격 분기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가격 분기점이 한 13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그 목표가를 전고점에 잡지 않습니다. 보통 뭐 제 개인적인 어떤 경험치고 판단이긴 하지만
이 전고점 아랫부분 쪽에서 그 중요한 가격대가 있거든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13만 원 정도가 좀 중요한 가격대지 않을까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가 돌파가 되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땐 전고점 돌파도 가능하다라는 것들이죠. 물론 소위 말하는 박스권 나오게 되면서 전고점까지 뭐 갔다가 저항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신고가 가게 된다라면은 전고점보다는 약간 아래쪽 가격을 설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가격과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분기점 가격이 좀 겹치다 보니까 일단은 수익보다는 일단은 본전 회복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고점 돌파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전고점입니다. 13만 원이 돌파가 되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전고점 돌파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수익을 생각하시라는 그런 얘기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홀딩을 하시면서 이제 반등이 나온지 여부를 먼저 좀 보시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일단 최근에 대통령실 그것 때문에 갖고 나온 건 아니고요. 뉴스가 좀 많습니다. 일단 서울시 같은 경우도 로봇 산업 육성 종합계획 발표를 하게 되면서 4년 동안 2천억 정도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2천억 규모의 로봇 펀드도 조성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적극적이에요. 물론 사무용 로봇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적극적이고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도 이제 공공 땡. 로봇을 네. 공공 로봇을 도입하겠죠. 네. 그죠? 네. 이미 했습니다. 더 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윤여민 이사님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네, 기아 좀 말씀을 좀 기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동차 쪽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최선 호주로 지금 이제 기아를 좀 보고 있는데 네. 일단은 실적 시즌만 되면 또 이제 엔터테인먼트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섹터는 항상 서프라이즈한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2분기도 좀 그러한 부분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 지금 3조 거의 한 2천억 정도 예상이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제가 볼 때는 급증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네.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시장 기대치가 3조 제가 볼 때는 초반이기 때문에 일단 컨센서스를 제가 볼 때는 좀 뛰어넘는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글로벌 판매량이 좀 상당히 드라마티컬하게 좀 올라갔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미국 쪽이라든지 내수 쪽에서 봤을 때 지금 합산 판매 비중이 지금 45%를 좀 기록을 하면서 지금 최대 수준에 좀 재경신을 하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역시 차는 잘 팔리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이 2025년부터 제가 볼 때는 확실히 펀더멘탈 쪽으로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테슬라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가 현대 기아차라는 얘기가 있는 건데 그 가운데서도 현대차보다는 기아에 제가 볼 때는 주가의 악폭감이 좀 더 낮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주봉을 보게 된다고 하면 거의 8만 원대에서 수렴하는 좀 차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매물대를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전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아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정태균 팀장님 다음 종목이요. 네, 9번째, 10번째 종목은 이제 레이저셀, 솔브레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이제 반도체 쪽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좀 힘을 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이제 또 차전지 바라기 현상이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소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레이저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추세가 상당히 좀 괜찮아진 부분들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레이저셀 같은 경우는 항상 HBM 얘기 나오게 되면은 한미 반도체와 동반해서 계속 약방이 감춰져 나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시겠지만 AI라든지 그리고 고성능 컴퓨팅인 HPC 이쪽의 어떤 시장이 확대가 되게 되면서 이제 HBM이 이제 DRAM 시장의 하이 DRAM 쪽으로 이제 새로운 먹거리로 이제 부상이 되고 있는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좀 한 발 늦었지만은 삼성전자가 또 HBM 관련돼 가지고 1조 가량 투자를 하는 부분들. 이런 이슈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DDR5뿐만 아니라 HBM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슈가 될 만한 거리들이 많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던 그 HBM의 그 본격적인 경쟁은 피 터지는 전쟁은 내년부터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와 연관돼 가지고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레이저셀이라든지 한미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이제 본딩 관련돼 가지고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시겠지만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급등이 나왔던 사례가 있고 그리고 레이저셀 같은 경우도 최근 추세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좀 소외가 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도체 장비 쪽에서 흐름이 괜찮은 종목들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압착 접합 장비라는 부분들에서 개발을 했고 이미 개발이 돼 있었는데 이거는 아마 업그레이드를 한 게 아닌가라고 좀 봐집니다. 그래서 특허를 보유를 하고 있고 기존 해외 납품사를 통해서 테스트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레이저셀까지 봤고요.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 마지막 종목이죠. 네, 마지막 좀 TNL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제도 좀 갖고 왔는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실적 관련된 부분들 상당히 아웃퍼폼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2분기 연결 기준을 봤을 때 영업이익 자체는 한 125억 정도, 그다음에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 한 366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모두 50%대 이상의 제가 볼 때 전년 동기 대비 좀 제가 볼 때 성장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미 채널 쪽의 확장에 따라서 미국 쪽의 좀 매출이 좀 상당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C&D 히어로 인수 이후에 제가 볼 때는 미국 쪽에서 매출이 좀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트러블 케어 패치라든지 여기 또 마이크로 니들 패치가 좀 해외 매출에 좀 고성장을 좀 이루는 좀 견인하는 좀 그런 원인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제가 볼 때는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지금 2분기뿐만 아니라 올해 전체도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영업이익 45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 전년 대비했을 때 거의 85% 이상 성장하는 좀 고성장이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존에 북미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 제가 볼 때 신규 시장도 제가 볼 때는 진출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성장에 대한 부분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 회사도 캐파 증설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250억 정도의 규모의 지금 생산 여력을 좀 확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충분히 고가권에서 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인 상승 영역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TNL까지 마지막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 네, 마지막 종목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 네, 이쪽은 이제 뭐 비메모리 쪽도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은 그냥 건너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메모리 업황 바닥과 연동시켜서 이 솔브레인 같은 경우 좀 부각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아니라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478억 정도 예상이 되게 되면서 2분기 대비 10% 정도 뭐 성장이 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막이 나오듯이.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포인트를 전년 동기가 아니고 2분기가 아니고 3분기에 잡는 것들이 결국엔 소대 말씀드렸듯이 2분기 바닥 그러면서 3분기엔 돌아선다. 요걸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그 리포트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솔브레인이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3분기에 이제 고객사들이 이제 감산을 하게 되면서 지금 최근에 보니까 DRAM 가격이 DDR5, DDR4 같은 경우 이제 돌아선다는 기사가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2분기 바닥을 거치게 되면서 감산 영향이 겹치게 되면서 3분기에는 조금 시가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가 아닌 하반기에 이제 이 솔브레인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리포트의 어떤 핵심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쪽도 이제 기대감이 있는데 그 3나노 GAA 공정에 들어간 초산계 시가격 요렇게 어떤 수혜가 또 이제 솔브레인 쪽으로 예상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4나노, 3나노 수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사들이 나오는 것들이 뭐 AMD 그리고 엔비디아 이게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진짜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시가격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솔브레인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솔브레인까지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각각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탑픽을 골라봐야 되겠는데 어떤 종목인지 간단하게 종목명만 체크해 볼까요? 네, 저는 마지막에 말씀드린 TNL을 좀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TNL을 하겠습니다. 주셨고요. 정태근 팀장님은 저는 이제 항상 마지막에 탑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솔브레인. 솔브레인. 네. 알겠습니다. TNL과 솔브레인을 오늘 탑픽으로 골라드렸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와주세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증시 파워텐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내일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